네, 6일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것이 바로 경기도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본선 이전에 경선부터 아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김은혜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은 심재철 전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마의 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 경기도는 뜨내기나 이방인 또는 정치 초년생이 섣불리 이끌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 지방정부로서 최대이자 도민만 해도 무려 1390만이 넘는데 저 심재철은 20년 동안 경기도 안양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그래서 경기도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또 가장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깨끗하고 당당한 경기도지사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뜨내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혹시 유승민 전 의원을 염두에 두고 하신 표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연고가 없다. 바로 이 점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이 지방선거는 대선과는 달리 네. 지방선거의 주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방에 얼마만큼의 연고를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벼락치기로 경기도에 왔다는 것. 그리고 대선 패배 후에 정계 은퇴를 결심했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바꿔가지고 경기도에 온다는 것.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뜨내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저희가 이제 김은혜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바로 그 점 질문을 좀 드렸더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경기도고 연고가 없다라는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비판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졸렬하다 오히려 그런 비판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던데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연고를 따지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네.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기가 주소를 지금 자기 친척집으로 옮깁니까? 그런 거 없으면 옮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겠다고 하시지. 네. 결국은 이게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의 입지와 권력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국은 도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럼 의원님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연고도 없는 경기도지사에 왜 도전한다고 생각하세요? 차기를 노린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또 대선에 도전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지금 얘기할 수 없다. 우선 경기도에 한번 내보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결국은 그런 모습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대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정치 선진국에서 대선에 도전하다가 그보다 급이 낮은 지사 자리, 가버너 이쪽으로 지금 도전한 예가 저는 정치 선진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제 이런 점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를 아주 혐오스럽게 만드는 거죠.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강화시킬 따름이죠. 김은혜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전에 정치 초년생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분은 이제 국회의원 경력 2년입니다. 그리고 저 심재철은 국회의원 경력 20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력 면에서는 제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윤심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는 윤심이니 또 명심이니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치가 발전하려면은 권력자와 친소 관계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실력, 협치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걸로 지금 제대로 평가봐야 돼야만이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어제 김은혜 의원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보통 이제 광역 단체장 선거는 5 의원들이 도전하는데 이제 초선 아니시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대통령 당선인도 정계 입문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다. 이 점을 강조하시던데요. 그건 이제 저희들이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죠. 당 내에 후보가 빈약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렇게 좋은 분이 이제 등장해서 혜성같이 등장해서 했던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당 내에서도 지금 충분한 자원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하니까 지금 경쟁 결과로 보면 아시겠죠. 아무튼 김은혜 의원 출마를 두고는 그 윤심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윤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력자하고 내가 가깝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금 내가 실력자이고 전다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 경기도가 물론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하고도
협치가 분명히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가 지금 우리 당에 당적을 두고 계신 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하고 소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저도 지금 대통령 당선을 위한 경선 때부터 경기도에 선대위원장을 했었고요. 예. 뭐 이러기 때문에 뭐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제가 더 중앙정부 고위 관료들을 많이 만났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만난 사람에 대한 요령 같은 것은 제가 오히려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는 김은혜 의원을 돕겠다고 이렇게 밝혔던데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 당선인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언론은 좀 이 점을 좀 그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현상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선택인데 그 개인의 선택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걸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정치가 역시 정치는 명분이고 한 길을 올바르게 똑바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은 싹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제 그 스스로 진단하시기에 의원님의 최대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아무래도 경기도에 오래 거주했던 27년을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만큼 경기도를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볼 거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 개인으로서는 예전에 3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3급 지체장이 됐는데 네네. 그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지역구에서 무려 5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던 그런 경력.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노약자랄지 장애인들, 좌절에 빠졌던 사람들한테는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이 제 경쟁력이라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이재명 표 경기도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다고 보세요? 이재명 표 도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 대선에서 심판론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도지사는 이 도민을 위한 것보다는 대권을 위한 초석 따지기로서 지금 이용을 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게이트니 이지사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이니 뭐 낙하산 인맥이니 현금 살포니 많은 문제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특정인을 위한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죠. 저희가 이제 앞서 인터뷰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경기지사가 되신다면 이전의 경기도정 내지 성남시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그럴 생각이십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겠죠.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가 문제였었는지, 대장동 게이트 같으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경기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도민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건 뭔지, 그거는 뭐 살펴보는 건 그건 누가 맡든지 간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용석 변호사 있잖아요, 의원님. 어제 이제 당에서 이제 복당을 불허하기는 했지만 무소속 출마 얘기는 아직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정말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면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아직 그분은 지금 뭐 불어된 이런 상황이라서 뭐 그것까지는 지금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등장하면은 뭐 그때 생각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드렸던 맥락 중에 하나는 지난 대선에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한 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자, 이 그 경기도의 민심이 지금 많이 급변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서울에서는 우리 당이 이겼는데 경기도에서는 졌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게 이재명 전 지사가 있으면서 코로나 지원금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현금 뿌렸던 것들이 일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한 자기 이재명의 사람들을 경기도 곳곳에다가 지금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맥들도 일정하게 영향력을 발휘한 게 아니겠느냐. 그거 아니고서는 서울에서 4% 이상이 이겼는데 경기도에서 5% 이상 진리가 없다라고 아무래도 지금 잘 분석이 안 돼서 저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그 의원님이 진단한 그 원인은 이제는 이른바 효력이 다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선에서는 대선대로 됐지만 지방선거는 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바로 이제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처음에는 돈이 통했지만 그다음에 돈이 안 통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지금 결국은 현금 뿌리는 반짝하는 것은 한 번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결국은 지방선거인 만큼 지방에 대한 접근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느냐. 정책의 측면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